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실 변호사입니다. 헌재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대해서 불신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가 무려 43입니다. 근데 이거는 말이죠, 신뢰할 수 있다가 없다가 있다가 많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신뢰할 수 없다가 43이라는 것은 헌재 문 닫아야 되는 겁니다. 이게 무슨 정치인 무슨 선호도 조사도 아니고 헌재에 대한 신뢰도 조사를 한 겁니다. 헌재의 재판을 믿을 수 있는가, 헌재를 믿을 수 있는가, 믿을 수 없다가 43입니다. 이 정도 되면은 문 닫아야 되는 거라니까요. 헌재가 이와 같이 불신이 높은데 2030 등이 특히 헌재를 불신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공정에 굉장히 예민하고 목마른 그런 세대가 헌재의 재판을 믿지 못하겠다는 것이어서 이 파장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재판관 편향 논란에 대해서 믿을 수 없다, 재판관을 믿을 수 없다라고 하는 여론이 이렇게 높게 나타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10명 중 4명을 넘어섰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43%입니다. 특히 2030 세대가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을 상대적으로 더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 헌재가 일부 사건 심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고 일부 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이 불거지면서 헌재에 대한 대중의 신뢰가 흔들린다는 것이죠. 엠브레인 퍼블릭, 케이스테 리서치, 코리아 리서치, 한국 리서치 등 4사가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1,005명을 대상으로 실시해서 6일 발표한 전화 면접 방식 여론조사에 의하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을 신뢰한다는 응답은 52,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인데요. 이렇게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43이나 나타났다는 것에 지금 법조계가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뢰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2030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다는 것도 아주 주목되는 부분입니다. 응답자 이념 성향별로 살펴보면 보수층에서 신뢰한다가 26%, 신뢰하지 않는다가 70%, 보수층은 신뢰하지 않는다가 70%예요. 이거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일부러 저 좌파 애들이 신뢰한다라고 사실상 역선택한 거 그거 빼놓고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무려 보수에서는 70%, 진보층에서는 신뢰한다가 훨씬 높죠, 물론. 근데 중도층도 말이죠, 신뢰하지 않는다가 35%나 돼요. 중도층도. 연령대로는 20대는 신뢰한다와 신뢰하지 않는다가 20대는 더 많아요. 53%. 20대는 53%가 헌법재판관들 못 믿겠다. 30대는 54%. 그러니까 이 20, 30대에서는 신뢰하지 않는다가 더 높은 겁니다. 그것도 50%를 훨씬 넘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게 말이죠, 한 달 전만 해도 여론조사가 달랐어요. 지금하고. 한 달 전만 해도 여론조사 결과값이 다르게 나왔는데 여론조사 사사가 아까 말한 그 사사가 한 달 전에도 조사를 했었거든요. 그때는 신뢰한다가 67%였어요. 그러면 지금 신뢰한다가 완전히 폭락한 거죠. 이 정도면은 한 달 만입니다. 한 달만. 무려 15%가 떨어진 겁니다. 신뢰한다가. 더군다나 지금 보수층에서의 신뢰하지 않는다가 이렇게 높고 그다음에 2030 세대에서 신뢰하지 않는다가 이렇게 높기 때문에 이 헌재에 비상이 걸렸다고 봐야 되는 겁니다. 이게 한 자릿수만 바뀌어도 엄청나게 많이 바뀐다고 보거든요. 한 달에. 근데 한 달에 이렇게 두 자릿수가 바뀌었다는 것은 이거는 지금 헌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이제 다하지 못한다. 그래서 헌재가 최근 정치편의 논란에 휘말린 등 잡음을 일으키면서 헌법기관으로서 신뢰성에 완전한 지금 도전을 맞고 있다. 헌재는 말이죠, 최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사건 이걸 미루면서 특히 불공정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왜 한덕수 건 미루고 40여 건은 앞으로 당기느냐. 물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졸속으로 지금 하는 것도 상당히 신뢰성의 의문을 제기했지만 특히 한덕수 건은 뒤로 미루고 40여 건은 앞으로 당기고 나서는 또 40여 건 하려다가 좌절되지 않았습니까? 그 선고 기일 당일에 2시간 전에 미뤘어요. 그거 왜 미룬 겁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이죠, 졸속으로 그냥 대충 하려고 하다가 이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해가지고 미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 개인이 이 탄핵소추를 한 것을 이게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냥 대충
그래가지고 마은혁을 임명하는 그런 쪽으로 방향을 잡았다가 이거 권한쟁의 심판인데 이거 국회의장이 하면 안 되는데 국회에서 해야 되는데 그리고 의결을 안 거쳤다 그러던데 우리 중앙대 로스쿨 이인호 교수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서야 이 실력이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실력이 없는 거야? 일부러 그러는 거야? 아니면은 지금 귀를 닫고 눈을 닫은 거야? 아니면 법전도 다 닫아버린 거야? 도대체 무슨 이유냐는 거죠. 근데 2030은 그런 거에 엄청나게 민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지금 헌재 재판을 믿을 수 없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정말 헌재 재판을 믿을 수 없다는 이거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이번에 마은혁 그 선고 연기한 거 이것이 아주 그 절차적 흠결에 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죠. 절차적 흠결을 완전히 보여준 겁니다. 문영배, 이민선, 정대선 등 일부 헌법재판관에 대한 정치 편향 논란도 여전히 지금 높습니다. 문영배 재판관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친분이 있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과거의 흔적들이 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재판에 영향이 없다라고 하는 말만 앵무새처럼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이민선 재판관은 친동생이 민변 소속이고 또 대통령 퇴진 특위부위원장을 맡고 있고 그리고 실제로 탄핵 찬성 집회에 나가서 시위하는 것들이 모두 사진으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회피를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적어도 선언 정도는 필요한데 그런 것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대선 재판관은 배우자가 윤 대통령 탄핵 촉구 시국선언 이름 올린 그런 황필규라고 하는 거 이것도 지금 밝혀졌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이거에 대해서 또 이것들이 아직까지도 회피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법연구회하고 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들인데 이들의 재판 성향이 말이죠. 이진숙 방통위원장 그 재판에서 이미 드러난 바가 있습니다. 이진숙 같은 경우는 사실은 누가 봐도 탄핵 사유가 없다. 이틀밖에 근무를 안 했고 탄핵당할 일도 하지 않았는데 탄핵을 갖다가 소추한 것은 국회가 직무정지를 바라고 한 것으로서 대단히 부적절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지금 눈을 감고 귀를 감고 있는 것이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자, 이렇게 되자 지금 헌법재판소를 믿을 수 있느냐, 헌법재판관들을 믿을 수 있느냐, 못 믿겠다라고 하는 말이 지금 여기저기서 터져 나오는 것이고 지금 이것이 헌법재판소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특히 2030들은 헌법재판관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봐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초래한 것입니다. 그럼 헌법재판소가 스스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 방법은 말이죠. 공정한 재판을 선언하는 겁니다. 선언을 할 수 있잖아요. 뭐 재판관이라서 못합니까? 헌법재판관 8명이 모여가지고서 뭐 기자회견을 열든지 아니면 그냥 헌법재판소에서 보도자료를 내든지 해가지고서 8명이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 그리고 재판에 책임지겠다. 라고 하는 그런 어떤 대국민 선언을 해야 됩니다. 헌법재판관들이 하더라도 재판의 독립성이라는 것은 다른 국가기관으로서의 독립성을 말하는 거지 국민들의 여론으로부터 독립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국민들이 여론을 빙자해가지고서 재판관들을 개별적으로 협박하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 헌법재판 역시 그 재판관들 역시 국민의 그 이익에 종사해야 될 복무해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국민들의 목소리에는 귀를 기울여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민들 대국민 그런 어떤 선언 형식으로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는 것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헌법재판관들에 대한 신뢰 하락은 계속될 것이고 이것은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게 지금 조선일보에서도 말이죠. 지금 이와 같이 헌법재판소의 신뢰가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대서특필하고 있거든요. 헌법재판소는 이번 기회에 정말 신뢰 회복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고 그다음에 대국민 선언을 할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여러분 구독과 공유가 필요하겠죠? 좋아요, 댓글도 함께 필요합니다. 강시엽 TV입니다.